안녕하세요. 공통과목 우리 세 번째 시간 영양학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영양학 이 과목은요, 우리 앞서서 우리 기초과학에서도 좀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량 영양소라고 했어요. 자, 열량 영양소. 자, 우리 몸에 칼로리를 내는 거죠. 몸에 열을 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영양소, 열량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량 영양소 뭐였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었어요. 우리가 탄단지라고 얘기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당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가 우리 몸에 열량을 낼 수 있는 이 지방, 이 열량소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절 영양소 나왔습니다. 조절 영양소. 몸의 기능을 우리 조절할 수 있는 영양소, 무기질과 비타민, 물이 있었고요. 자, 구성. 내 몸의 체조직을, 굴격을, 근육을 구성하는 거예요. 단백질과 무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의 종류, 열량 영양소, 조절 영양소, 구성 영양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문제 좀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탄수화물, 당질. 자, 우리가 당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당류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 당류, 당질, 탄수화물 똑같은 말입니다. 자, 탄수화물 특성을 보시면 체능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어디예요? 소장에서 단당류 형태로. 자, 우리 단당류 뭐가 있었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었죠. 단당 형태로 흡수가 될 수 있으며, 자, 화학적인 구성을 봤더니 탄산수였어요.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탄소가 1, 수소가 2, 산소가 1의 비율로 결합된 우리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한다.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당질과 똑같은, 당류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시고요. 자, 주요 식품은 곡류. 서류 뭐죠? 콩이죠, 콩. 자, 설탕 등에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주요로 우리가 몸속에 축적시킬 수 있는 거죠. 자, 탄수화물의 기능을 한번 보시면요. 지방대사에 관여하며 단백질 절약작용을 하고 에너지 공급원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에서 지방의 완전 대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고요. 우리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되어서 필요하면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혈액과 조직 내 케톤의 축적을 방지해서 케통증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 단백질 절약작용이 뭐냐면, 자, 탄수화물이 내가 많이 섭취를 하게, 특히 다이어트를 조금 하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제한을 주게 되잖아요. 제한을 주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말하고 숨쉬고 움직일 때는 탄수화물의 역할이 필요하니 몸 안에 내가 더 이상 탄수화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근육이나 이 단백질을 끌어다가 탄수화물로 대신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줄이게 된다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근손실이 된다고 하죠. 탄수화물을 너무 제약돼서 식사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근육이 단백질이 빠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단백질을 보충해 주셔야 근육이 빠져나가지 않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에너지 공급원. 자, 소화 흡수율이 98%예요. 그래서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1g당 4칼로리의 힘을 낼 수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감미. 자, 우리 감미로 단맛을 주는 거죠. 향을 줄 수 있었고요. 혈당을 유지하며 피로회복. 그래서 우리가 당 떨어진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피곤할 때 진짜 사탕 하나만 먹어도 되게 약간 기분 좋아지면서 몸에 좀 약간 피로감이 가시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탄수화물이 조금 이 소화되는 기간이 짧다 보니 조금 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 운동에도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을 한번 보시면 구강에서의 소화, 위에서의 소화, 소장에서의 소화가 그래서 되어 있어서 소장에서 거의 대부분 소화가 진행되며 우리가 흡수는 우리 소장에서의 소화 형태로 흡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 쭉 흡수 과정 나와 있죠. 쭉 한 번씩만 또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단백질 가보겠습니다. 자, 단백질. 영양학 적 분류로 봤을 때
완전 단백질이 있고 부분적 완전 단백질이 있고 불완전 단백질 효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완전 단백질 식품 뭐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필수 아미노산 뭐였습니까? 성인에겐 8가지가 필요했고 아이에게는 2가지가 더 필요해서 아이에겐 10가지, 성인에겐 8가지가 필요했었거든요. 자, 우리 카제인, 미오신, 오브알부민, 글리시닌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8가지가 완벽하게 균형 있게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유, 고기, 달걀, 콩 등은 우리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부분전 완전 단백질이 있어요. 보통 거의 웬만큼 갖춰져 있으나 일부 부분만 불안해서 조금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분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불완전 단백질, 우리가 제인, 이거는 저질 단백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 유지나 성장 발육이 모두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펠라그라라는 피부병이 생겨서 팔다리를 잘라낸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정말 옥수수만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식사를 계속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단백질 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바로 옥수수에 들어있는 제인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백질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기능. 자, 탄수화물이랑 똑같았어요. 탄수화물이랑 똑같이 1g당 4칼로리의 힘을 내게 되고요.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화 및 흡수율은 92%고 높은 체내 활용률을 높이 보이고요. 피부, 손톱, 모발 이런 피부 근육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호르몬, 효소, 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면역작용을 관계하고 체액 중성 유지를, 삼투압 요절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백질의 영양 지표를 한번 보시면 생물가가 있고 담배가가 있습니다. 생물가, 담배가 이것도 뭐 기능사보다는 이제 뭐 산업기사 이상부터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래서 뭐 생물가, 뭐 우유, 단백질, 달걀이 이렇게 100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 번씩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단백질의 소화 흡수 보겠습니다. 자, 흡수된 아미노산은 체내 단백질 합성과 보수에 사용될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그래서 열량을 공급하고 당질 및 지방으로 전환돼서 체내에 저장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체내에 지방 형태로 축적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방입니다. 지방. 자, 탄소,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유기화합물이죠. 삼가 알코올인 글리세린과 지방산이 결합돼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 열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g당 9칼로리의 힘을 내게 되죠. 굉장히 높은 열량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1g당 9칼로리의 높은 열량을 하고 있다. 소화 흡수력이 95%나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ADEK, 지용성 단백질이죠. 지용성 단백질. 지용성 단백질이 이 ADEK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체온을 유지하는, 그래서 약간 지방이 있으면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엔 조금 약간 덥을 수 있게 되겠죠. 장내 윤활제 역할을 하고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 지방이 있어서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방에서의 소화, 흡수를 보시면 담즙에 의해서 한번 소화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어떤 성분이 나와요? 리파제가 있습니다. 이 리파제 문제 나오는 편이에요. 지방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라고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지방 소화 효소입니다. 리파제 성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리파제에 있어서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분리될 수 있다라고 같이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 조절 영양소 나왔습니다. 조절 영양소. 비타민.
자, 우리 앞에 우리 기초과학에서도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비타민의 정의. 에너지원으로는 열량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체대사에 되게 중요한 조절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핍증을 예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몸에 있는 호르몬들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체내에선 합성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볕을 보기만 해도 몸에서 알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대부분의 비타민은 하지만 체내에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식품으로, 약품으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능을 보시면 신체 기능을 조절해서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유지하며 결핍 때문에 영양장애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서 보조조 효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을 돕고 영양소 이온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질을 한번 보시면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 먼저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면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이라고도 얘기하고 C가 함유되어 있죠. 매일 식사로 공급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받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알아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줌이 자꾸 약간 소변 색깔이 조금 변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몸 안에서 알아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공급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물에 용해되고요. 전구체는 없고요. 결핍 때문에 바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 부족한 B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뭐 뾰루지가 난다거나 입안이 헌대거나 이런 현상이 즉각 나타나게 되죠.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ADEK입니다. ADEK. 얘는 매일 공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몸 안에 어느 정도 축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섭취를 하셔도 몸 안에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결핍증은 좀 천천히 나타나는 편이고 체내에서는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와 특징 나왔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 B1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영어 이름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비타민 B1으로 안 나오고 티아민으로, 물론 영어로 이렇게 스펠링으로 표현되지는 않겠지만 이 티아민이 비타민 B1이라는 것까지는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쌀, 겨, 간, 돼지고기, 대두, 배아, 쌀, 눈에 좀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당질 해산,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욕 촉진, 영양 섭취를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얘가 만약에 몸 안에서 부족하게 어떻게 되면 각기병이 걸리고 식욕 부진, 피로, 건태감, 신경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각기병이라는 게 일본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이 질병이기도 한데 세계 3차 대전 때 사실 일본군이 이 각기병의 병사들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미를 주식으로 계속 제공을 받으면 다른 이런 영양소 없이 백미를 계속 먹으면 백미에는 바로 B1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이 계속 부족한 식단을 계속 주식적으로 계속 섭취하게 되면 이 각기병이라는 팔다리가 야위어지고 어떻게 보면 팔다리가 조금 힘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각기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타민 B1 바로 티아민이 부족했을 때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타민 B2. 자, 얘는 우유, 치즈, 간, 달걀, 살코기,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며 신체 발육을 촉진하고요. 성장과 이 재생 관여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B2가 모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구순 구각염, 입안이 헙니다. 주로 입안에서 뽀르지가 난다거나 헐거나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몸에 B1이 부족했을 때, 영어 이름 뭐예요? 리보플라빈입니다. 이게 부족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핍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타민 B3. 자, 간, 육류, 콩류, 효모, 뭐 생선에 주로 들어있게 되고요. 자, 우리 이게 부족하면 펠라그라. 아까 제가 펠라그라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이 옥수수 제인이었죠. 그래서 이걸 부족하게 되면 우리 펠라그라라는 이 피부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비타민 B6죠.
자, 육류, 배아, 곡류, 난항에 들어있고요. 자, 얘가 부족하면 피부병, 그러니까 약간 피부 뾰루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게 바로 비타민 B6가 부족할 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비타민 B9, 간과 달걀에 들어있는데 우리 빈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색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 빈혈이 있는데 비타민 B9이 부족해도 바로 뭐 어때요? 헤모글로빈 적혈구를 생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9이 부족해도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비타민 B12는 간, 내장, 난항, 살코기 등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어서 얘도 지금 똑같은 게 나왔죠? 악성 빈혈이 올 수 있다라고. 얘도 왜냐?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타민 C. 아니야, 제일 많이 뭐 드시는 비타민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조금 맛도 있고요. 물론 비타민 C가 맛있진 않겠지만 약간 새콤달콤한 이런 이 과일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 약품으로 먹어도 약간 단맛도 있고 새콤한 맛도 있다 보니까 비타민 C를 가장 많이 드시는 어린 아이들이나 뭐 노인분들도 많이 드시는 비타민 종류의 하나인데요. 얘가 부족하게 되면 괴혈병, 약간 코피를 조금 많이 쏟는다거나 이유 없이 피가 조금 나는 현상 이런 것들 우리가 괴혈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했을 때 주로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급원식품으로는 시금치, 무청, 딸기, 감귤류, 풋고추. 사실 우리 이 귤보다도요, 풋고추 안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타민 C, 열에 가장 약한 비타민이죠. 그래서 가열해서 드시는 것보다 생으로 먹었을 때 가장 우리 몸에 잘 들어올 수 있는 섭취가 좋은 비타민이 비타민 C 성분입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 볼까요? 자, 비타민 A. 제가 이거 소문자로 보시라고 했어요. 소문자. 소문자로 봐서 눈을 닮았기 때문에 항안성 비타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안성 비타민. 자, 안구를 보호하기 때문에 항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안구에 항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항안성 비타민, 눈을 보호하고 있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핍되면 야맹증, 건조성 안염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로 눈에 관여를 하게 돼서. 자, 우리 급원식품, 영어 이름도 같이 볼까요? 레티노 성분이에요. 버터, 난황, 간유, 김, 녹황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레티놀은 비타민 A고, 자, 얘는 항안성이라서 결핍되면 야맹증, 건조성 안염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타민 D. 카시페롤이라고도 하고 칼시페롤이라고도 얘기하고 카시페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비타민 D 어때요? 등이 굽었죠? 구루병이 걸립니다. 등이 굽어요. 그래서 얘가 결핍되면 구루병, 골련화증,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신체의 이 뼈를 조직하고 있는데 이 체내 흡수력을 도와서 뼈와 치아 형성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와 뭘 같이 먹으면 좋다? 칼슘을 같이 먹으면 이 뼈를 튼튼해 주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처방을 해줍니다. 왜냐? 칼슘이랑 비타민 D를 같이 먹었을 때 몸속에 훨씬 더 흡수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노인분들로 어르신분들로 가시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등이 골격이 부족해지니까 등이 굽는 현상이 나타나고 뼈가 튼튼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 영어 이름 칼시페롤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카시페롤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비타민 E, 토코페롤이에요. 토코페롤. 자, 우리 이 생긴 거 볼까요? 어때요? 임신을 했죠. 불임증입니다. 동물에게는 불임증이 걸릴 수 있고요. 사람에게는 노화가 옵니다. 노화. 아까 빵의 노화에서는 뭐 했냐면, 딱딱해져서 늙어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상태를 노화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사람에게서 노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늙은 겁니다. 외모적으로 늙은 게 아니라 피곤해지는 거예요. 10대 때 체력하고 우리 30대 체력, 50대 체력이 달라지잖아요. 몸이 그만큼
노화가 되고 산화가 되면 조금 더 피로가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부족하게 되면 얘가 항산화제, 천연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피곤해지는 산화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에는 이 토코페롤 비타민 E가 거의 필수처럼 들어있습니다. 몸 안에 산화를 막아주는 이 천연 항산화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비타민 K, 필로키론이라고 얘기해서 난황, 간유, 녹색 채소에 들어있으며 혈액 응고를 지연시킨다. 피가 나면, 상처가 나면 빨리 굳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굳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몸속에 비타민 K가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의 특징을 보시면 어땠어요? 지용성 비타민은 결핍증이 그렇게 빨리빨리 나타나진 않았어요. 매끼 식사에서 제공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비타민 D 성분은 우리가 햇빛만 보고 서 있어도 몸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굳이 매일 식사에서 제공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인 이 B군과 C 같은 경우는 매일 식사에서 제공받아도 어차피 몸 안에 축적되어 있을 게 축적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되니 매일 식사에서 제공을 받아도 되는 애들이었고요. 자, 문제로 같이 가져보시면 영어 이름도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한 번씩만 쭉 넘어갈게요. 자, 비타민 A는 레티놀이었고요. 비타민 A는 레티놀, 비타민 D는 카시페롤, 비타민 E는 토코페롤, 그 다음 비타민 K는 필로키논. 자, 그 다음 우리 수용성 비타민 한번 쭉 보시면 자,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아마 얘는 이름 좀 많이 들어보실 것 같아요. 아스코르빈산 이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 비타민 D12. 얘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비타민 B군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티아민, 리보플라민, 나이아신 요 정도는 문제가 조금 많이 영어 이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 B1, 비타민 B2, 리보플라민, 나이아신까지는 같이 알고 계셔야 문제 푸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